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잿더리를 냅다 던지는 상급자가 있었어요. 잿더리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모니터 알림창에 본인 이름이 떠서 확인해 보셨대요. 언행, 행동을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요즘 직장 내 인간관계 편안하신가요? 네, 저는 요새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좀 사회와 단절되어 있긴 합니다. 맞아요, 좀 태릉인 같았어요 요즘에.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상급자지에 있다면 좀 더 언행이나 행동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봤던 사례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잿더리를 냅다 던지는 상급자가 있었어요. 잿더리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옛날입니다. 그 실내에서 이렇게 담배도 피셨으니까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내용도 없었을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까 징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하고 쉽게 생각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방을 따로 파거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험담하면 꼭 걸려. 정말 맞습니다. 누군가 험담해본 경험이 있나요? 저요? 많구나. 험담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런데 이분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과 험담을 나눴기 때문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그 동료 자리를 지나가다가 모니터 알림창에 본인 이름이 떠서 확인해 보셨대요. 동료 컴퓨터를 이제 바로 확인해 본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 본인 험담이랑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 못하고 무심코 했던 행동이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신고를 당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지킬 건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너무 친해지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특히 남녀가 친해지다 보면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확실하지 않으면 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제가 봤던 사례는 동기인 남자 사원과 여자 사원이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집에도 방문하고 연락도 많이 하는 사이여서 정황만 보면 서로 좀 호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이제 발전하다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틀어진 거죠. 틀어지고 나서 한참 지난 뒤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집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깊은 사이인데요. 문제가 됐던 사유는 서로 이제 말을 하다가 뭐 그 전 남자친구랑 어땠니, 잠자리가 어땠니, 약간 좀 이렇게 수위 높은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징계 수위도 상당히 강해서 한 정직 3개월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좀 발언만으로 그렇게 된 거면은 좀 강력하긴 하네요. 가까운 사이라도 직장 내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둘만 이후에 노래방까지 이제 가게 돼서 그 안에서 뭔가 스킨십도 있고 분위기가 좀 좋았나 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남자분이 여자분의 집에 데려다주고 거기서도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뒤쯤에 신고가 된 거죠. 근데 남자분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 쪽에서는 성추행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고가 진행되어 버린 거죠. 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일단 뭐 서로 술을 먹은 양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걷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CCTV에서 확인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성추행 건은 혐의 없음으로 뭐 나왔는데 이미 해고는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취소를 하려다 보면은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지 아무튼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참 쉽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남녀가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언행, 행동을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에서는 또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까지 가진 않더라도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직장이라는 공간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예의를 지키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중 좀 부탁드릴 수 선 있을까요? 넘는 농담 하지 마시고요. 존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답 좀.
네, 오늘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